현무암 같은 이런 소재들을 가루로 가공을 해서 가루의 크기는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루의 크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벽을 만드는 거예요. 현무암 자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현무암 자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아예 그냥 벽돌로 만든다. 벽돌로 만드는 그런 안. 그다음에 어떤 잘 녹슬지 않는 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제품을 만드는 안. 그다음에 벽돌로 만든다든지 아트 벽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실내 장식재나 이런 것들로 일단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해서 다양하게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다른 돌가루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천연설색에 이런 외국 돌가루 돌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입자를 각각 틀리게 만들어서 두 개를 하나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상적인 색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현무암 색깔인데 그 안에 수많은 뭐 금색, 은색, 뭐 이렇게 반짝이들, 어떤 메탈색들, 다양한 색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천연석으로. 첫 번째는 그냥 인공적인 돌가루 일본 기본적으로 현무암 자체에다가 염색을 하는 경우, 현무암 자체가 금속, 은색, 메탈색에 염색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색깔, 아무래도 자연적인 색깔이 좀 더 고급스럽죠. 그래서 싼 염료를 쓰면은 싸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싼 염료를 쓰면 비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공의 형태로 현무암 자체를 써도 되지만은 현무암 자체가 가공하기에는 그렇죠. 좀 작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장점은 가볍고 아무래도 좀 실내 장식에도 쓸 수 있는데 지나치게 검은색이고, 그래서 이거를 염색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제 제품들을 금색, 은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벽돌로 그냥 가공하는 경우, 금색들을 잘라 가지고 그다음에 뭐 벽돌도 작은 게 있고 뭐 긴 게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가공품으로 벽돌로 만든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색을 입히는 거, 아니면 가루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루화 시켜서 다양한 입자의 크기를 만들고 그것을 벽돌로 만들고 아트벽으로 만드는 경우, 또는 해외 모든 석영이라든지 다양한 아름다운 그런 천연 자연색을 가진 돌과 결합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거나 아트월을 만드는 경우, 이런 다양한 실내 장식재로 만들 수 장식 소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멘트에다가 고급 염료를 쓰면 고급스럽게 염색이 나온다 그랬죠. 쌈연료를 쓰면 싸게 나오고, 그래서 시멘트에다 염색하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멘트하고 몰탈 부분까지, 금색, 은색 뭐 다양한 색이 있었어요. 그다음 모래까지 해서 모래를 좀 더 입자를 좀 고급 입자를 가루화시켜서 그렇게도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거나 그냥 모래 그 상태를 염색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색, 은색이라도 여러 가지 메탈색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천연 자연색을 최대한 고급용을 써야죠. 그래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그걸로 이제 벽돌도 가공하고, 벽돌은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멘트 뭐 타일도 될 수도 있고, 타일까지도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뭐 계단을 시멘트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돌가루,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염색하지 않은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서
또 결합하는 이런 시멘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또는 시멘트, 돌가루, 천연 돌가루, 천연 다양한 색깔의 돌가루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반짝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넣어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시멘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현무암이라든지 각종 돌가루들을 섞어서 벽돌 만들기. 벽돌도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그래서 현무암의 장점이 일단 가볍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면, 막 이게 색깔이 좀 다양하면 그렇죠. 그 실내의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벼워가지고 뭐 견고하게 이렇게 그 건축물의 기초로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주요한 어떤 지탱하는 부분 사용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그 용도는 쓰일 때가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무암을 가루화시킨다. 입자를 틀리게 만들어서 벽돌과 각종 다양한 벽을 만든다. 그것을 가루화시켜서 염색을 한다. 그래서 금색, 은색, 메탈색 이런 다양한 환상적인 고급 연료를 써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염색한 것을 시멘트나 몰탈, 시멘트를 금색, 은색, 메탈로 그걸로 현무암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갖고 벽돌과 다양한 아트월, 다양한 실내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모래 자체를 염색을 한다. 금색, 은색, 뭐 다양한 메탈색. 그다음에 또는 천연 돌가루, 석영이라든지 천연 돌가루들을 섞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실내 장식품으로 벽돌이라든지 실내 장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만들 수 있어요. 보도블록은 이제 좀 단가는 좀 세겠지만 그 천연 돌가루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든지 보도블록을 그냥 모래로 그냥 보도블록을 만들되 금색, 은색 이렇게 잘 염색이 지워지지 않는 염색으로 그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색깔이 환상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 보도블록 수요가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벽체를 만든다. 시멘트는 곧바로 벽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양한 환상적인 무늬들이 섞인 이런 아트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이라도 그냥 그렇죠. 포인트 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계단 같은 것도 괜찮고, 계단 같은 것도 금색을 받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금색을 밟고 그 사이로 촘촘촘촘 은색이 반짝반짝 보이게해서 박혀갖고 은색 같은 것이 박혀있거나 메탈색이 박혀 반짝반짝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반짝여도 놓을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걸로. 싼 거는 역시 이렇게 싸게 보이고 비싼 거는 비싸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나 금속 소재를 가루화 시켜가지고 염색화 시켜가지고 그 플라스틱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금속 소재도 아주 작은 알갱이로 가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금색, 은색 다양하게 메탈적으로 가공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갖다가 작은 알갱이들을 입자 크기를 아주 작은 키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염색화 시켜가지고 금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은색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입자 알갱이를 다양하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그것을 돌가루하고 결합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무암가루하고도 결합시킬 수 있고, 이것을 플라스틱하고도 결합시킬 수 있고, 저게 시멘트하고도 결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멘트 자체는 플라스틱을 촘촘 이렇게 안에 아주 작은 입자 크기로 해서 금색, 은색, 메탈색 이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반짝거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안에다가 촘촘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모래처럼 박혀 있고 그 위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서 같이 결합을 시켜줄 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이제 금색 소재의 플라스틱이 있다. 금속 소재의 플라스틱과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갱이들을 다양한 색깔 알갱이들이 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재 자체에 뭐 염색을 할 거 아닙니까? 염색을 하면 금색, 은색 뭐 다양하게 이렇게 메탈색 해가지고 염색해서 그런 다양한 색깔들과 같이 결합할 수 없을까요? 결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이제 플라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그 겉에만 그 가루들을 플라스틱 가루들을 염색한 가루들을 뿌려놓거나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 액상이 있다. 아직 그 굳혀지지 않은 액상이 있고요. 뼈대 부분을 먼저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플라스틱을 기존의 제품으로 뼈대 부분을 가로 자르게 만들고 그 위에다 이제 액상을 플라스틱 액상을 부을 때 금색, 은색, 메탈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점점점점 가루들을 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은 시간이 오면 딱 굳죠. 그 다음에 딱 가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철판 같은 것도 다양하게 그 염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 액상을 부었다. 그럼 아주 이렇게 굳기 전에 거기다가 다양한 색깔들을 넣어서 점점점점 평평하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이렇게 뭐 수많은 다양한 색이 나올 수 있겠죠. 금색, 은색, 메탈색이라든지 뭐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F 같은 데도 MDF나 이런 서커보드에도 이렇게 작은 뭐 서커보드 색깔이 좀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서커보드 거기다가 서커보드 만들 때도 촘촘촘촘 돌가루들을 뿌려준다든지 다양한 색깔의 뭐 그 반짝이를 넣어준다든지 MDF도 마찬가지. MDF도 그렇게 만들 때부터 그렇게 가공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플라스틱에다가 또는 PP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돌가루들을 천연색의 돌가루, 금색, 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 아트적인 색깔들을 넣거나 무늬로 아예 그냥 무늬나 어떤 좀 아트적인 미술 작품처럼 만들어서 뭐 책상 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구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소재들은 일단 가구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 소재에다가 거기다가 돌가루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수많은 가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트적인. 그래서 돌가루를 섞어주는 버전, 그다음에 뭐 현무암가루도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염색을 했다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어떤 녹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금속 가루를 섞어주는 것, 또는 다양한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염색한 걸 금속 연색의 것들을 의자를 만든다, 아니면 가구를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무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파라솔도 있겠네요. 파라솔 같은 것들도 그냥 싸게 하는 것보다 환상적인 색깔을 뭐 금색, 연색이라든지 메탈색 다양한 환상적인 색깔을 같이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을 가공을 하시면 좀 이렇게 아트적인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 플라스틱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주거나 또는 다른 플라스틱을 그 염색을 고급스럽게 해서 금색, 연색 그걸 이제 위에다가 덧뿌리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 그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어떤 코팅이든 간에 굳는 코팅을 플라스틱 제품에다 이렇게 해준다. 또는 각종 금속 제품인데 그 위에다가 다양한 색깔의 금속을 알갱이들을 넣어갖고 금속 판으로 만들었다. 그럼 거기다가 코팅을 해주면 되게 멋있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 제품에다가 다양한 돌가루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에폭시 가루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에폭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폭시가 뭐 투명한 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에폭시도 색깔을 갖다가 촘촘촘촘 가루화 시켜가지고 같이 섞어서 에폭시를 만들면 반짝이도 놓을 수 있고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에폭시 바닥재가 좀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폭시 장판을 말씀을 드렸었죠. 에폭시하고 기존의 장판하고 결합한 제품, 에폭시하고 기존의 PP 소재, PE 소재 이런 석유화학계 들행의 이런 것들을 연질의 것과 결합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관인데 하수도 PVC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금속관이 됐든 아니면 그냥 석유화학계 이런 관이 됐든
거기다가 이렇게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준다든지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는 합성섬유 실 같은데 합성섬유 실 갖다 가공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준다든지 다양한 알갱이를 그 합성섬유 자체를 알갱이를 또는 돌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합성섬유 실이나 천에 또는 그래서 가방 소재로 그걸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가루화시켜서 돌가루를 섞어준다든지 좀 무겁겠죠. 무겁게 무거운데 좀 가벼운 소재로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다양한 합성섬유 석유화학 계열의 실을 만들 때 여기다 알갱이들을 금색, 은색 뭐 다양하게 넣어서 뭐 환상적인 색, 반짝이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로서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스판덱스도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각종 모든 종류의 섬유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 모든 실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의 단일된 실이 색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많은 작은 미세 가루로서 색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실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보다 환상적인 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실과 그걸로 이제 이렇게 천 또는 그 다양한 색깔의 다양하게 색깔로 만들어진 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또는 환상적인 그런 색깔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유리 창문 같은데 플라스틱 창문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창문 이런 것들 또는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유리 가루를 염색을 시켜서 같이 유리로 만들고 그러면 다양한 환상적인 유리창이 나올 수 있겠죠. 유리창도 이렇게 가루에 유리창도 돌가루라든지 아니면 유리창 자체의 소재를 이렇게 미세 입자들을 색깔을 금색, 은색 다양하게 넣어주면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색깔이 가능한 유리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유리창에다가 또 셀로판지 아니고 너무 천박하죠. 셀로판이. 그래서 아니 물론 좋긴 한데 너무 싸게 보이니까 이거를 빛이 이제 투과할 수 있는 햇빛이다 그러면 햇빛이 투과할 수 있으니까 뭐 이만한 작은 사이즈로 뭐 동그랗게 하든 네모나게 하든 그것을 유리창에다가 전체를 붙여놓고 빛이 이제 그것을 투과를 하면 환상적인 색깔을 뭐 천연 자연빛이든 아니면 조명이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유리창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세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중세 어떤 교회 건물 같은 이제 그 창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거보다도 좀 다양한 아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크기를 뭐 다양한 색깔의 크기를 거기다가 붙여놓거나 하나의 제품으로 붙여놓은 것을 가공한 것을 거의 천문에 또 붙여놓은 이런 방식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색깔로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에 붙여놓은 것이 그렇죠. 다양한 색깔이 그 알갱이가 이만한 것들 알갱이, 이만한 알갱이, 수많은 알갱이 뭐 그 사각으로 이만한 판을 만드는데 이만한 사각으로 동그랗게 이만한 크게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색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셀로판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유리에다가 붙여서 아트적인 무늬를 그림을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서 빛이 투과할 때 뭐 온갖 뭐 자연적인 색깔들이 다 나오고 금색도 섞어주고 은색도 좀 회사의 어떤 아트적인 자질을 따라 이것도 그것도 이제 제 제품이라는 것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유리 자체에다가 이런 입자를 염료를 써서 그 염색을 한 걸 유리 자체에다 가공할 때 같은 유리 소재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럼 플라스틱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같은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돌가루를 섞어 약간 무겁겠죠. 돌가루 섞어서 돌가루를 적게 프로테이즈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좀 물개가 좀 덜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런 플라스틱은 또 견고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플라스틱에다 어떤 셀로판지 같은 거는 약간 좀 싼 재료 말고 그 유사한 재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서 빛이 투과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그렇죠. 자연광이 아니라 이런 백색광을 사용해서 밤에도 환상적인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응접실 탁자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뭐 차분하기를 원하면 그냥 아예 그 조명 끄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쓸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쓸 때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창문에다가 돌가루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반짝이 같은 걸 섞어서 천연 돌가루 같은 거 이런 걸 섞어서 뭐 싼 거는 그냥 다른 플라스틱 소재로 가루화 시켜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비싼 거는 약간 천연 돌가루 섞어서 아트월로서 벽 소재는 아까 또 실내 장식품, 식탁에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플라스틱 판이다 또는 PP판이다 그럴지라도 거기도 천연 돌가루 섞어서 이거 인조 대리석 뭐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돌 느낌의, 그렇죠, 대리석 느낌의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대리석 제품을 넘어서서 환상적인 색깔을, 환상적인 무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PP 소재로,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일반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도 가능합니다. 식탁판으로서. 그러나 PP 소재로서 그걸 했을 때 이것이 또 그럴 수 있다. 다양한 실내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플라스틱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쓰일 때가 많겠습니까?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 그렇죠. 뭐 어떤 플라스틱 제품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다 만들 수 있다. 돌가루 섞어주거나 자체 플라스틱 가루를 섞어서 환상적인 무늬들이 들어간, 환상적인 색깔들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PP 소재도, PE 소재, 연질의 소재도, 석유화학 계열의 연질의 소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네. 공공 장소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렇게 그 플라스틱 창문들에도 이걸 들어간다면 좀 더 아트적인 것이 구현될 수 있겠죠. 네. 자연광으로 빛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만약에 그 조명판인데 거기에 플라스틱 뭐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유리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면 그 빛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불빛 다양한 환상적인 색깔의 불빛쇼가 가능할까요? 네, 그죠. 불빛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이런 셀로판지 같은 좀 너무 싼 재료 말고 좀 고급스럽게 해서 빛이 이제 그걸 나올 때 다양한 수많은 금색, 은색뿐만 아니라 수많은 색깔들을 구현해낸다면 그걸로 이제 불빛 쇼를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환상적인 터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환상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